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를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그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번 시간에는 식신상관의 팔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관을 보면 모든 재앙의 실마리가 된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상관견관 이화백단을 이야기한 것이죠. 상관이 관성을 보면 모든 재앙의 실마리가 된다. 그 말 흔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명에 상관이 많으면 남편이 상하고 또 백년해로 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여자 사주에서 식신상관은 현관 정관을 깨죠. 그러니 남편이 상하고 남편이 상하면은 역시 백년해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거의 맞습니다. 사주팔자에 식상이 많은 여자 사주를 보면은 거의가 남편하고 불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무엇요? 남자 사주에 상관이 많아도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사주에 상관이 역시 가왕하면은 가정이 비교적 평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여자 사주에 상간식신이 많을 경우에 꼭 가정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모든 그 오행 십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독특한 어떤 기운을 서로 대조하고 대비해서 강약 왕세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특성으로서 그렇게 이것으로서 사주를 추리 감명하여야지 정확한 추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은 예술에 능하고 오만도도하다. 식신상관은 표현력이니까 당연하게 예술에 능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간이 강한데 다시 식상이 강하고 재가 없으면 성취는 적고 이루는 것은 적고 해주를 피우다 일을 망친다. 이것은 필자가 많이 이야기했죠. 무엇요? 비경급이 식상으로 흐르면은 하는 일은 많지만 실제 얻어들이는 결과물은 적다. 그렇게 많이 그 필자가 주장을 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약한데 상간이 크게 왕하면 평생 고달프다. 이것은 일간은 독립, 자립, 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은 이런 그 역량의 척도가 낮게 되죠. 서로 열심히 일하려는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는데 어떻게 재물을 많이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속내에서 나오는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이 약해요. 약하니까 아무리 표현력, 활동력이 사주에 왕성하더라도 그 표현력과 활동력을 자기 스스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힘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평생 고달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이 약할 때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봅시다. 상관의 재상은 토상관, 토금상관, 금수상관, 수목상관, 목화상관이 있는데 이거 5개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식신상관은 빼어난 기운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토상관, 토금상관, 금수상관, 수목상관, 목화상관 이러한 각 오행별로 나타나는 그 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되니까 여러분 더 꼼꼼히
더 세밀히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상에서 나타나는 그 기운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직진상관의 그 특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외우려 하고 다 알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서 도리어 어떤 그 주체적인 특성,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먼저 일자가 방금 이야기한 이 특성들을 잘 살펴서 배우고, 이 특성들에서 다시 화의 계열로 나타나는 그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간파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주를 가지고 이제 그 식상 상관성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유고 만민년 선생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한명통해를 저작한 유고 만민영 선생님의 사주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예, 그렇죠. 오행십성의 강약왕세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관살성은, 이 사주의 경금의 관살성은 화가 되죠. 이 화가 천간에, 시간에 병화가 떠 있어요. 그리고 인, 오, 술, 삼합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화가 하나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관살성은 강왕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성을 보면, 대성은 경금일간이니까 대성은 목이 되죠. 이 사주에서 목은 인이 있죠. 일간 자기 자리에 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재성은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약하지도 않고 항상 중간을 차지하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수를 살펴보면은 경금일간의 인수는 토가 되죠. 토가 편인 정인이 되는데, 이 사주에 풀토가 있고 또 축토가 있어요. 또 연간의 오화 중에 비토가 있고, 또 일지어 그 인목 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예, 무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 인수는 강하죠. 강한데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살짝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황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황한 것보다 살짝 약한 강, 그렇지만 또 강보다는 살짝 강한 강, 그러한 강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상성을 보면은 경금일간의 식상성은 수가 되는데, 이 사주에서 예수와 임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수가 축토, 수어, 토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강합니까? 약합니까?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해자축, 축은 그 겨울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기 때문에 물러가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약한 쪽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성은 약하다, 이렇게 그 역량을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을 보면은 경금의 비경겁은 금이 되죠. 금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 축, 묘가 있고 술, 호가 있어요. 그래서 묘고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허약한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그 강한 쪽에 치우치는 약하지만 허약 쪽보다는 좀 강한 쪽으로 약한 면, 그러한 그 역량으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약 왕세를 살펴봤는데, 이 사주에서는 관살성이 강왕하고 인수가 강하니 이 사주 최상을 장악한 그 기세의 흐름은 관살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그런 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살성이 화에 또 속하잖아요. 화는
문명의 상으로서 세상을 두루 넓게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는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고향에 들어가서 인민구제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 이름은 진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삼명명리 상학은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선생님의 양력이 있습니다. 그 양력에 보면은 아마 그 제자분 이름도 실자가 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나라 가정 28년에 상시에 급제하였고 29년 경술년에 진사로 급제하고, 이때쯤에 하남도 감찰의사 복건성에서 병비 참의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관직의 최고는 대략 종삼품에 해당한다. 경사운 계해유년에 파직과 못진상을 당하는 가장 참혹한 죄를 당했다. 성정은 절개가 곱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 흔히 검문 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함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파직되었고 때마침 못진상을 당하여 핑계 삼아 고향으로 되돌아가 예설길에서 벗어났다. 30년 긴 기간 은거하게 되었으며 장학을 세워 제자를 거두었다. 또 자성과 교육의 성의를 다하여서 이시신 등 2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시신이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어서 후에 저서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저한 서적, 역경해해, 삼명통해, 흥학대성, 난대묘선, 음부경, 상자심경 등을 간행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 외에도 도덕경에 종교역간록, 은지망고, 국화보 등을 저작하여 가문에 보관되어 있다. 명만대, 계묘년 향년 82세로 불록하였다. 그리고 촌서에 장례 지냈고, 상원, 두지번이 비문을 썼고, 타마조장, 방한 유사중이 이에 적혀 있다. 역천박물관에 묘지명이 보관되어 있다. 점성과 관상에 대한 것만 아니고 영리 연구에도 조예가 매우 깊었다. 흥학대성과 삼명통에는 중국 사고 전서에 현재 보관되어 있다. 유고 만민년 선생은 고대 명리학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인민구제도 상당히 많이 하였고, 또 제자들도 여러 명 두었어요. 20명 두었다 했죠. 그렇게 두었고, 그 중에도 이시신이라는 분은 상당한 두각을 나타낸 제자 중 한 사람으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고 만민년 선생의 사주를 가지고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 예, 바로 정사대운 계해유연에 파직되고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파직되고 왜 모친상을 당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유년, 세운의 계해세운이 되죠. 그리고 대운은 무엇입니까? 대운은 정사대운이 되었죠. 여러분, 계해유연으로 여러분 상관이 경관하였죠. 식상이 통째로 정관가지지의 통째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니 여러분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상관견관 이화백관이 되었어요. 대운에서 상관이 들어오니까 상관은 모든 재앙의 실마리가 된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틀림없이 해운에서 상관이 통째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파직되고 모친상을 당해서 낙향하게 되는 그런 흉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주 원국에 인오술병으로 이렇게 무엇입니까? 삼합하곡을 해서 화가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관살성은 강황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 관살성이 더 강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되었는데 개해가 들어오면은 아주 강황한 관살성을 식상성이 제어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좋게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개해가 통째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해충, 정계충으로 천충지충 한다 하여도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유고 선생님의 견해는 바로 대웅과 윤연이 천충지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일이 발생하여서 낙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필자의 견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서 또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까요? 예,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필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강의를 했나 하면은 유튜브 159강에서 170강 사이에 어느 한두 개 그 강의에서 분명히 필자가 밝혔습니다. 이 부분요, 어떤 면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기 누설급에 거의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맹파의 그 하중기 선생이 감명하는 모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지어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시면은 필자 유튜버 159강에서 170강 사이에 분명하게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그 청기 누설에 관계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비결들을 필자가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가지고 명리를 연구하면서 서로 이러한 것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힌트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그 청기 누설급의 비결도 필자가 전부 다 강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집어서 이것이 청기 누설급의 비결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청기 누설급의 비결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고 선생께서 천화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오대운의 갑술년에 갑술월에 무엇을 당했느냐? 화재를 당했어야 했어요. 집이 불타서 모든 가사를 잃어버린 그 참혹한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천화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천화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오술이 완전하고 천간에 병화가 있고 임계의 수가 없으면은 천화살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오대운 합술년, 합술월에 화재를 당했다. 다시 인오합을 하고 다시 또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오술합을 해서 화가, 지간에 있는 병화가 굉장히 강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어서 화재를 당한 그런 참혹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